최신 이슈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풀어드리는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국민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으로 하는 거죠. 뭐에 연동을 하느냐? 정당 지지율에 연동을 하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에 그럼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종이 두 장에 투표를 하시죠. 한 장에는 지역구 투표를 하고 다른 한 장에는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럼 정당 투표를 왜 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렇죠. 비례대표 선출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당은 동네에 있는 민주당을 찍어도 야 정의당도 하여튼 잘하는데 니네가 비례 한 석은 가져가 그런 의미로 정의당 찍으신 경우 있죠. 비례대표를 찍으려고 정당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이냐? 비례란 말 빼야 돼요. 연동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연동형으로 전체 의석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전체 의석수가 정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체 의석이 연동형으로 다 정해진다는 얘기죠. 300석 중에 몇 석을 가질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정의당의 지지율 10%를 받았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50명 중에 5명은 정의당 줄게. 그 정도 잘했잖아. 이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뀐 선거법에 의하면 정당 투표에서 10%를 지지한 정당은 300석 중에 10%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석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정의당이 10%로 5석 가져가던 거를 30석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치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정당 투표를 할 때는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는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은 50명 주는 비례 중에서 정당 투표를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찍더라도 야 비례는 너희 한석해 이렇게 해서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연동형으로 바뀌기로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 연동형으로 바뀌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당처럼 정당 지지율이 40% 정도 나오는 정당이 120석을 가져가면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가. 그러면 우리 당이 비례의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반반씩만 하자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일단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럼 준연동형은 뭐냐? 내가 정의당이에요. 근데 지지를 10% 받아서 정당 지지를. 그럼 몇 석? 30석. 그렇죠. 30석. 그런데 30석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반만 하자. 그러면 30석 중에 반인 15석을 일단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보수당도 10%를 얻었다 그러면 또 거기도 15석을 보장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도 그 50석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빵석에서 2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야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캡을 씌우자. 캡은 또 뭐야? 헷갈려 죽겠어요. 캡은 뭐냐 하면 정당들이 자기 지지율의 절반만 10%의 절반인 5%만큼 해서 15석 가져가는 거를 다 합쳤을 때 30석이 안 넘어가게 하자. 좀 전에 정의당 15석, 새로운 보수당 5석,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3석 어쩌고저쩌고 해서 36석이 되면 36석 중에 15석을 받은 정의당은 30석 중엔 13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캡을 씌우는 거예요. 캡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30석에 대해서 두고 그럼 나머지 20석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정당 지지율대로 가는 거지. 그럼 민주당이 40% 받으면 그중에서 8석을 우리가 비례로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 정의당을 그렇게 해서 연동형 중에서 캡을 씌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 지지를 받으면 8석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한다고?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이 30% 아닙니까? 30%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을 가지면 한 5석 정도 생겨요. 캡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매직이 벌어집니다. 30% 지지율로 5석이던 거를 당을 쪼개. 그래서 지역구 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기들은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해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자유한국당이 30% 지지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를 자기들이 갖고 10%를 비례한국당에 쪼개줘요.
그럼 10% 지지율을 받으면 어떻게 돼? 300석에 10%면 30석이죠. 그 중에 절반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니까 15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캡을 씌우면 11석 정도로 줄어들긴 하는데요. 30%로 7석 받던 게 당을 쪼개니까 자기들 2석, 여기 11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13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큰 일이 나는 겁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이 현재 합의안에 합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명분이 있는 거야. 나는 뭐 합의 안 했으니까 그냥 갈 거야.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데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당 투표는 왜 한다고요? 비례대표를 찍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투표 행태가. 비례대표를 찍어주려고 하니까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찍으시면 2석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민심은 뭡니까? 비례대표 50석 중에 30%를 지지한다는 건 15석을 우리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자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매정당을 출연시키는 거죠. 자매정당이 나와서 대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정당이 대신 투표를 하면 그게 갑자기 의석이 확 늘어나는 거죠. 11석으로.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현재 선거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례한국당이 생길 경우에는 민주당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비례한국당과 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다 합치면 130, 40석 규모의 정당이 탄생할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큰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건 왜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감내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걸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현재 의석에서 과반수 150석을 획득하려면 현재 선거제도에서 놓고 보면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고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에게 호남을 많이 뺏겼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오면 130석은 그냥 되거든요. 정당 투표에서 40%라면 50석 중에 40% 몇 석? 20석 하면 150석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출혈을 보는 거지. 바뀐 제도 안에서 150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구 135개를 하고 정당 지지율을 무려 50%를 받아야 돼요. 50%를 받으면 열 몇 석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50석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법 통과시킨 건 정의당이 뭐 합의안에서 많이 후졌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바뀐 선거제도로 가면 민주당은 최소 10석에서 최대 25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불리한 합의를 해준 겁니다. 왜? 정부 여당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조를 하기 위해서 진보 진영이 뭉쳐가기 위해서 맏형인 민주당이 크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고맙다고 해야지. 이제 와서 합의가 잘 안 됐느니 민주당이 너무 어쨌느니 하지만 사실 중간에 합의를 틀은 거는 우리가 아니라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이었죠. 정의당 이거 다 뻔히 알거든요. 예.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민주당이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필리버스터와 패스트 트랙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아주 통 크게 양보를 해서 야권 연대를 이뤄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엄청 크게 희생을 했어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사실 예전에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이 영입을 했습니까? 그 영입했던 사람들을 아무도 영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7명이면 여성, 노동자, 청년 등등 하면 과학자 등등 하면 7명 금방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역구를 쓸어 먹어야 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뭐 경남, 잘하면 대구 경북까지 지역구에 가서 다 쓸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잘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뭐 협상이 누더기였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원안을 보라고 하세요. 원안을. 지금 현재 선거법과 바뀐 선거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희생했는지 감수했는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더 해보죠.